공부자극 영상이나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하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성공이든 합격이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노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라고 강조하죠. 솔직히 그냥 마음만 먹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볼까요? 그래서 노력이 쉽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내각의 관점에서 노력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뇌의 각성인데요. 왜냐하면 막 잠에서 깨어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 즉 흐리멍텅한 상태에선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노력을 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우리 뇌가 각성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각성할까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덕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호르몬들로 인해 뇌는 빠르게 각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누구나 피곤하고 짜증이 날 겁니다. 네, 일어나는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나 호르몬을 분비하며 단기적으로 몸을 민첩하게 만들고 뇌를 빠르게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움직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로 인해 우리 뇌는 빠르게 각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어나 찬물에 세수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듯이 말입니다. 자, 내가 어느 정도 각성이 됐다면 이제는 노력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죠. 이렇게 내가 깨어났다고 해서 바로 집중하고 노력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을 놓고 무엇을 할지 항상 고민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 뇌는 하고 싶은 일들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를 만들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전측 대상피질, 줄여서 ACC라고 부르죠. 이때 ACC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는데요. 쉽게 말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편익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노력이란 지금 당장 편하고 쉬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ACC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운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해한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나 할 일들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죠. 네, ACC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노력이 웬 말이야 하며 힘들고 귀찮은 일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땐 즉각적인 보상, 즉 편하고 게으른 결정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ACC를 설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ACC를 먼저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불안정한 ACC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그에 대한 답은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론 아침의 루틴을 통해 ACC를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가 가장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지금 닥친 위험보다 앞으로 닥칠 위험인데요. 즉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현재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더 좋아하고 반대로 지금 닥친 어려움보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든 적응하고 해내는 경우가 많지만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는 불안해하며 우울하게 만드니까요. 결국 우리 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 불안이나 긴장도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루틴이 있다면 우리 뇌는 내일 아침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미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방을 정리하고 7시 반에 운동을 하러 나간다면 우리 뇌는 내일 아침에도 똑같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듯이 이런 예측 가능성은 ACC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깔끔해진 방이나 흘린 땀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 통제감은 도파민을 더 많이 방출시키죠. 그리고 많아진 도파민은 ACC를 안정시키며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이때 도파민은 선조체와 전전두피질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조체는 소위 귀찮고 어려운 일에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쉽게 집중할 수 있게 우리 뇌의 집중회로도 정렬시켜주죠. 네, 우리가 하려는 그 귀찮은 노력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집중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전도피질로 향한 도파민은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 즉 실행 기능에 힘을 넣어주는 동시에 뇌의 청반이라는 곳도 간접적으로 자극해 집중력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노르에피네프린까지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몰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자, 이제 우리가 노력이란 것을 시작하고 또 오랜 시간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만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 ACC가 안정적이고 선조체의 도파민이 평소에도 많이 분비되고 있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앞에 말한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 슬럼프에 빠지면 한동안 집중하고 노력하기 힘들듯이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면 슬럼프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뇌를 좀 더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칭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답하는데요. 아마도 김연아 선수는 그 스트레칭을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해왔을 겁니다. 기자의 질문은 아마도 그 고된 운동을 무슨 생각으로 오랜 시간 견뎌왔냐는 질문일 텐데요. 앞에서 말한 그 노력까지의 단계를 몇 달, 몇 년을 하게 되면 이 노력조차도 손조체의 습관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굳이 뇌를 설득하고 도파민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뇌의 최대의 장점은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크기가 크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네, 이는 인간의 뇌가 어떤 환경이라도 적응하게 진화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뭘 할까 생각하세요. 아마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답이 달라질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